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CF로 기업 가치 평가 방식, 요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 제가 채권 금리와 주식 가격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의 논리를 책임지는 게 바로 DC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F는 Discounted Cash Flow죠. 즉, 현금 흐름을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할인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뭘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딱 봤습니다. 주주는 네, 주식으로 회사의 자본을 납입을 하죠. 채권자는 채권을 사서 이 회사의 자본을 또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사죠. 뭐 기계도 사고요, 건물도 사고요. 이걸 통해서 영업을 해서 다양한 비용들을 제하고 남으면 이게 순이익이 남고 이게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근데 이 이익 잉여금에서 세금도 빼줘야 되고요. 그죠? 국가의 몫이죠. 이 영업 후에. 그리고 미래의 영업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나의 자산으로 돌아가게 되죠. 무형자산이 될 수도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업에 상관없는 현금의 흐름, 이거를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고요. 결국에 요 현금 흐름은 오로지 주주와 채권자의 몫으로 배당으로 가고 이자로도 갈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요 현금 흐름을 쭉 몇 년간 예측을 하면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요거를 쭉 모아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래서 그게 나에게 오는 가치다라고 해서 이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을 100을 만들어냈으면 그죠? 100을 더하면 되는데 기업 가치 우리는 DCF 방식에서는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할인을 하죠. 그럼 왜 할인을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 가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들 돈 지금 받을래, 다음 나중에 받을래 하면은 당연히 지금 받죠. 왜?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되면 못하는 이 시간의 손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네, 주식을 뭐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A에 투자하면 그죠? B, C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또 이 돈을 지금 못 받으면 예금했을 때 예금 이자도 못 받고요. 그리고 또 내가 대출을 했으면 그죠? 그에 대한 이자도 돈이 늦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현금 흐름 할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할인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이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이자 갚고 뭐 예금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비주식에 사는 것보다 이익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수준의 이익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게 주주에 있어서는 뭐 코스피 지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의 뭐 이익률이 될 수도 있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이자일 겁니다. 이 4%를 받아야 되는 거는 채권자의 최소이자, 그렇죠. 최소이자 딱 정해진 그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자본의 납입 비율대로 주주가 많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많을 수도 있죠. 요거 비율대로 나눠서 다시 넣은 것이 바로 WACC, 즉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입니다. 그래서 요 수준 정도 최소로 우리가 딱 최소 정도만 할인을 하고 그 이상 나오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적 실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CF 방식으로 네, 기업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죠? 현금 흐름 그 다음 연도 것도 있고 그 다음 연도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계속 할인을 할 거예요. 몇 퍼센트씩 계속 할인을 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우리가 증가한다. 증가를 많이 할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할인하는 이 율 자체가 낮을수록 기업 가치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처음 수익과 그죠? 처음 수익 그리고 성장성에 비례를 하게 되고 이 WACC 지금 이 WACC와는 지금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될 건데 요거를 우리가 다 더하면 그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걸 더하는데 이걸 이제 쭉 더해가지고 뭐 거의 0이 될 때까지 우리가 더하면 이게 기업 가치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투자를 더 많이 해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게 줄고요. 영업 잉여 현금률이 줄고 이게 늘어버리면 결국엔 이게 줄잖아요. 그죠? 주주와 채권자의 몫이 줄고 회사로 돌아가는 게 더 많아지게 되죠. 이러면 야 DCF 방식이 이 기업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처음 FCF가 줄고요. 그죠? 처음 잉여 현금 흐름은 줄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더 높은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 회사가 채권자하고 그죠? 주주에게 돌려주는 수익은 모두 현금으로 온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산으로 놔두지 않고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배당이든 채권이자든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계산해 보면 결국 내가 처음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아까 말한 최소의 수익률로 나눠요. 근데 여기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기업 가치는 상승하니까 이렇게 성장률이죠. G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을 빼주면 바로 이 등비수열의 원리죠. 이게 등비수열의 원리로 이 회사의 연구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이익의 방식으로 한다. 현금 흐름이 아니고 나는 투자한 거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걸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번에 제가 ROIC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연구 가치를 구하면 내가 WACC 즉 최소 수익률에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비율만큼 빼주고요. 분모에서 먼저 그리고 내가 투하자본은 이 투자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도 네, 들어갈 거지만 그 영상 보면 될 것 같고요. 투하자본과 또 투하자본에서 그죠? 투하자본에서 ROIC 즉 요거는 자본에 대한 수익이고요.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이죠. 빼기 최소의 수익률을 빼면 결국에는 연구 가치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거의 같더라라는 결과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금 DCF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영구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실습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100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죠. 하지만 그냥 내가 현금으로 3년치를 더하면 300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최소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성장하는 회사를 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테슬라를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손해까지 다 더해버리면 300이 아닌 248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회사라도 어떤 만약에 다른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거나 뭐 돈이 엄청 많아서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내가 다른 걸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4%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1%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했을 때도 손해가 적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그런 논리로 할인율을 낮춰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깎이는 게 줄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지금 더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재밌는 거 지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이 할인율은 복리로부터니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죠? 요 흐름 웩하고요, 그죠? 웩 같은 웩이 들어간 이 할인율이 의미가 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죠? 똑같은 현금인데 여기서는 7 깎였는데 여기서는 4밖에 안 깎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8 깎였죠. 여기서는 5가 깎였죠. 지금 여기는 15인데 여기는 9죠.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제 거의 뭐 함수적으로 익스펜션하게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 할인율.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하면 어떨까? 성장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272가 나오고요. 요거는 할인율이 5%라고 하면 299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렇죠. 이 친구 거의 똑같죠. 0% 5%나 10% 10%나 굉장히 비슷한 지금 기업 가치를 우리가 보인다. 아, 그러면 즉 어떤 말이냐? 성장률이 있으면 그죠? 성장률이 있으면 이 기업 가치가 상쇄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막 30%씩 돼서 이게 뭐 130이고 뭐 190이 되거나 뭐 100%가 돼가지고 200, 400으로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 할인율이 있더라도 아하 잉여적인 현금흐름이 많이 남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CF 방식으로 하는 거의 기본이고요. 앞으로 이제 DCF하고 ROIC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겁니다. 기업 가치 분석을 계속 저희가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요는 끝났고 이후에 이제 저번 영상에 대해서 채권 금리하고 어, 주식 가치하고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말했던 WACC를 우리가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WACC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이자가 최소 수익률이 되고 최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채권자의 행동은 이렇게 정의되죠. 자, 금리를 받을 때 채권자는 매수 시점에 확정금리를 받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중요한 거 세 개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양, 즉 이게 금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금리의 향방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3년 동안 시장에서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위험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딱 정해놨는데, 아니 여기서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는 쭉 오를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을 이렇게 사서 만기가 여기서 딱 떨어지는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살 수 있겠나요? 경제적 이익이 이만큼이고 실질적으로 보는 내가 손실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은 채권 가격은 그죠? 이 회사의 신용 등급에 먼저 이 프리미엄의 양이 적용이 되고, 요거는 알파적인 요소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 회사의 금리, 즉 요거 더하기 요걸 했을 때 요게 얼마나 지금 판매 금액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고요.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거나 계속 낮은 채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죠? 아까 얘기했던 요 내 최저 매수점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똑같이 또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요 위험, 이 회사 신용등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넣고도 내가 여기 이렇게 밑에서 사더라도, 그죠? 밑에서 사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논리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논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국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특히 신용등급이 좋아서 이 알파가 거의 없는 회사들이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독일 채권은 현재 마이너스, 유로존 채권 대부분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데, 그것은 이 채권자들이 금리 현방이 계속 낮아지거나 그 낮은 채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주와 채권자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이 이자로 내가 받아 먹어야 내가 이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이 부분이 줄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잉여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파이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채권자하고 주주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파이가 바뀌는 거예요. 채권자는 줄고요, 주주는 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배당이라든지 주식을 다시 사는 행위, 쉐어 바이백, 자사주식 매입, 뭐 이런 거 할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그만큼 줄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어떤 암시를 줘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회사채 금리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는 경우 주주들에게 이 들어가는 현금의 흐름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여기서 내가 FCF, DCF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 자체가 100에서 110이 되거나 내가 그죠? 채권을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WACC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에 있는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WACC 자체도 떨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게 늘고 WACC 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DCF 방식으로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거고요. WACC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WACC가 떨어져서 유지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결국 복리성으로 우리가 이 혜택을 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증시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야, 이전의 PER 레벨로 보지 마라 라는 겁니다. PER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실제로 DCF와 WACC를 가지고 분석하면 바로 이 PER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PER로 보지 마라 라는 말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럴 때는 지금 마이너스 이 채권 자체가 없었어요. 5% 10%짜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채권자들이 최소한 한 3, 4%는 받아갔을 거다라는 이러한 WACC라는 이런 것이 환경에 녹아 있었고, 그것이 기업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분석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WACC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기회비용 말도 해야 됩니다. 먼저 금리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하시는 분들,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 자체의 WACC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CPI.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원래 지금 2% 위를 돌고 있었어요. 거의 뭐 2005년, 2008년까지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 인플레이션율이 낮고요. 거의 지금 중앙은행장이 하는 말이 이 프레셔가 없다. 그 말인즉슨 인플레이션 역시 금리처럼 낮을 거라고 암시가 쭉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2010년도쯤부터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성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이제 뿌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낮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 요것도 WACC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성장률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장률은 우리가 떨어졌지만 그거를 보완하는 첫 번째, 낮은 금리의 암시. 두 번째, 낮은 인플레이션. 요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FCF라는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외과 지가 같이 떨어졌어요. 그죠?
하지만 유동성 때문에 돈이 세계에 많이 도니까 회사들 자체도 영업이익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주가가 레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의 지표로 보는 것이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차이죠. 그러니까 왜 WACC 시장 전체의 WACC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FCF 분석으로는 회사의 할인율만 구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전체의 우액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 이자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 이자율은 뭐다? 명목금리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현재 10년 국채, 인플레이션율은 CPI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외액을 시장 전체의 WACC를 구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요. 금리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의 외액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요. G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런 논리라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논리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국채의 흐름을 잘 보시고 국채가 이 긴 걸수록 긴 종목일수록 더 많은 더 긴 암시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활성도를 볼 때 10년에서 2년을 뺀 거, 뭐 30년에서 10년 뺀 거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바로 미래 이 경제 전체의 WACC 무위험 이자율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논리로 기업을 분석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장, 특히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국채 가격 그리고 실질 이자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업 시황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회사의 또 변화에 따라서 또 그런 시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요 주제에 대한 영상은 또 제가 더 심화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좀 혼조가 되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